지난 영상에서 문서 3장을 붙였더니 AI 결과 편차가 9.19제에서 44자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영상 올리고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이거였어요. 3장 다 만들어야 하냐는 겁니다. 솔직히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나눠서 다시 측정했습니다. 문서를 하나씩만 줬을 때 어떻게 되는지 확인한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장만 고른다면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장은 대부분이 마지막에 만드는 문서였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 30초만 정리하겠습니다. 같은 지시문을 글자 하나 안 바꾸고 5번 돌리면 결과가 매번 다릅니다. 제 실측에서는 길이가 841자에서 1820자까지 벌어졌습니다. 구성도 3종류로 갈렸고 쓰지 말라고 한 표현이 한 번 섞였습니다. 원인은 모델 성능이 아니라 판단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문서로 분리했습니다. 업무 정의서, 정답 예시, 검수표 3장입니다. 3장이 각각 무슨 일을 하는지부터 정확히 나눠보겠습니다. 업무 정의서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적습니다. 대상 고객, 톤, 금지 표현, 필수 순서입니다. 정답 예시는 어떤 모양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완성본이 아니라 구조, 견본입니다. 검수표는 끝내기 전에 무엇을 확인할지를 적습니다. 예, 아니오로 답하는 항목만 넣습니다. 말로 들으면 셋 다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역할이 겹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떼어내고 측정했습니다. 조건은 4개입니다. A조건은 지시문만 줍니다. B조건은 문서 3장을 다 붙입니다. D조건은 정답 예시 한 장만 붙입니다. E조건은 검수표 한 장만 붙입니다. 작업은 4조건 모두 같습니다. 여성 의류 쇼핑몰의 여름 린넨 블라우스 상세 페이지 문구입니다. 같은 모델로 여러 번 돌렸고 대화는 매번 새로 시작했습니다. 측정 항목도 같습니다. 글자 수, 필수 블록 4개 포함 여부, 금지 표현 횟수, 분량 규칙 준수 여부입니다. 숫자를 믿으시려면 어떻게 셌는지도 아셔야 합니다. 판정 기준을 공개하겠습니다. 글자 수는 공백을 포함해서 셌습니다. 필수 블록은 고객 고민, 소재와 핏, 코디 제한, 구매 안내 4가지입니다. 표현이 달라도 그 내용이 있으면 포함으로 받습니다. 금지 표현은 최저가, 100%, 무조건, 완벽, 최고 5단어를 문자 그대로 검색했습니다. 분량 준수는 400자 이상, 60자 이하일 때만 통과로 처리했습니다. 한 글자라도 벗어나면 미달입니다. 형식 위반은 표, 마크다운 헤딩, 분릿 중 하나라도 쓰면 위반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호출이 실패한 회차는 측정해서 제외했습니다. 실패를 성공처럼 세면 안 되니까요. 기준을 먼저 정하고 측정했기 때문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기준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A조건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지시문만 준 경우입니다. 글자 수는 841자, 1청와드 모자, 58자, 1.4샷9자, 1820자였습니다. 최대와 최소 차이가 919자입니다. 구조는 3종류로 갈렸습니다. 표를 만든 회차도 있고 요약으로 끝낸 회차도 있습니다. 필수 항목 4개를 다 담은 건 5번 중 4번이었습니다. 금지 표현도 한 번 나왔습니다. 이게 기준선입니다. 이제 D조건입니다. 정답 예시 한 장만 붙였습니다. 예상은 이랬습니다. 예시를 봤으니 그 모양을 따라 하겠지. 절반은 맞았습니다. 필수 블록 4개는 7번 중 7번 모두 들어갔습니다. 구조는 완벽하게 잡혔습니다. 금지 표현도 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글자 수가 163자에서 208자였습니다. 목표는 400제에서 600자였는데 7번 모두 미달입니다. 준수율 0%입니다. 예시를 4줄짜리로 만들었더니 AI가 그 길이까지 따라 한 겁니다. 표나 헤딩을 쓴 회차도 7번 중 4번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예시는 구조를 가르치지만 분량과 형식은 못 가르칩니다. 회차별 숫자를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76자, 190자, 194자, 208자, 193자, 184자, 138자였습니다. 가장 긴 회차가 208자입니다. 목표 하한선인 400자의 절반입니다. 흥미로운 건 편차입니다. 최대와 최소 차이가 45자밖에 안 됩니다. 즉 AI는 매우 일관되게 짧은 글을 썼습니다. 흔들린 게 아니라 예시 길이에 고정된 겁니다. 제가 준 예시가 블록당 한 문장씩 4줄이었거든요. 예시를 짧게 만들면 결과물도 짧아집니다. 이건 예시를 쓸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만들 때는 실제 원하는 분량과 비슷하게 만드는 게 안전합니다. 다음은 E조건입니다. 검수표 한 장만 붙였습니다. 검수표에는 4줄만 적었습니다. 블록 4개가 있는지, 금지 표현이 0건인지, 400제에서 600자인지, 표와 헤딩을 안 썼는지입니다. 결과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글자 수는 4구 21자, 4부 28자, 4부 30자, 4부 13자, 4부 90자였습니다. 5번 모두 분량 규칙을 지켰습니다. 준수율 100%입니다. 필수 블록도 5번 모두 들어갔고 금지 표현은 0건이었습니다. 표와 헤딩을 쓴 회차도 없었습니다. 4개 항목 전부 100%입니다. 검수표 내 줄이 예시 한 장보다 규칙 준수에서 훨씬 강했습니다. 이 조건도 회차별로 보겠습니다. 4 21자, 48자, 4 30자, 4 53자, 4 90자입니다. 5번 전부 400제에서 600자 구간 안에 들어왔습니다. 편차는 69자로 D조건보다 조금 큽니다. 이건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범위를 줬으니 그 안에서 자유롭게 쓴 결과입니다.
검수표는 정답 하나를 강요하지 않고 합격선만 그어줍니다. 한 가지 더 관찰된 게 있습니다. 이 조건에서는 블록 이름을 제목처럼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검수표에 블록이 있는지만 물었지 이름을 적으라고는 안 했기 때문입니다. 검수표는 딱 물어본 것만 지킵니다. 그래서 항목 문장을 정확하게 써야 합니다. 네, 조건을 한 번에 놓고 보겠습니다. 편차는 B조건이 44자로 가장 작았습니다. D조건 45자, E조건 69자, A조건 979자였습니다. 불량 규칙 준수는 E조건과 B조건이 100%, D조건이 0%였습니다. 필수 블록은 B, D, E 모두 100%였습니다. A조건만 80%였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보입니다. D조건도 편차 자체는 45자로 작았습니다. 문서를 하나만 줘도 일관성은 생긴다는 뜻입니다. 다만 일관되게 틀렸습니다. 7번 모두 짧았으니까요. 일관성과 정확성은 다른 문제라는 걸 숫자로 확인한 셈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는지 제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측정값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정답 예시는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AI가 눈으로 보고 그대로 흉내냅니다. 그래서 순서와 형태는 정확하게 옮겨집니다. 문제는 예시가 가진 속성까지 다 따라 한다는 겁니다. 길이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검수표는 판정하는 문서입니다. 끝내기 전에 통과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숫자로 확인 가능한 규칙에서 강했습니다. 예시는 모양을 주고 검수표는 합격선을 줍니다.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만 고른다면 검수표입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불량과 금지 표현 같은 실무사고를 직접 막습니다. 둘째, 내줄이면 충분합니다. 만드는 비용이 가장 쌉니다. 셋째, 결과물을 보고 바로 고칠 수 있습니다. 통과인지 아닌지가 명확하니까요. 두 장까지 만들 수 있다면 정답 예시를 더하세요. 검수표가 합격선을 잡고 예시가 모양을 잡아줍니다. 세 장을 다 만들면 업무 정의서가 판단 기준을 문서로 남겨서 팀이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실패한 실험도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반대 방향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규칙을 50개까지 늘린 긴 지침서를 주면 어떻게 되는지요. 결과를 말씀드리면 측정 자체를 못했습니다. 프롬프트가 길어지자 호출이 계속 시간 초과됐습니다. 규칙을 20개로 줄여서 다시 시도했는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총 13번 시도해서 성공이 0회였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길게 쓰면 품질이 떨어진다는 말은 이 영상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확인하지 못했으니까요. 다만 확인된 사실은 있습니다. 이번에 효과를 낸 문서는 전부 짧았습니다. 검수표는 4줄이었습니다. 그럼 검수표를 어떻게 쓰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원칙은 하나입니다. 예, 아니오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연스러운가, 매력적인가 같은 항목은 넣지 마세요. 확인이 안 되니 없는 항목과 같습니다. 대신 이렇게 씁니다. 400자에서 600자인가, 금지 단어가 0건인가, 4개의 블록이 순서대로 있는가. 항목은 4개에서 6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결과물을 낸 다음에 검수표로 스스로 점검하라고 한 문장 덧붙이세요. 이 한 문장이 있고 없고가 차이를 만듭니다. 검수표 항목을 고치는 예를 4개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쁜 항목은 이겁니다. 문장이 자연스러운가. 좋은 항목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한 문장이 40자를 넘지 않는가. 나쁜 항목, 브랜드 톤에 맞는가. 좋은 항목, 금지 단어 목록에 있는 표현이 0건인가. 나쁜 항목, 고객이 좋아할 만한가. 좋은 항목, 고객 고민을 다룬 문장이 첫 문단에 있는가. 나쁜 항목, 정보가 충분한가. 좋은 항목, 소재, 핏, 코디, 구매, 안내 4가지가 모두 있는가. 차이가 보이시죠? 왼쪽은 사람이 판단해야 하고 오른쪽은 세어보면 끝납니다. 업무별로 검수표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고객 응대 답변이라면 배송일을 단정하지 않았는가, 환불 조건을 임의로 바꾸지 않았는가를 넣습니다. 블로그 글이라면 제목에 핵심 단어가 있는가, 사진 설명이 빠지지 않았는가를 넣습니다. 광고 문구라면 과장 표현이 0건인가, 근거 없는 수치가 없는가를 넣습니다. 공통점이 보이실 겁니다. 전부 확인 가능한 문장입니다. 업무가 달라도 검수표를 쓰는 방식은 같습니다. 문서를 처음부터 쓰려면 막막합니다. 그래서 역순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나온 결과물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걸 하나 고릅니다. 그 결과물을 보면서 통과 조건을 세어봅니다. 문단이 몇 개인지, 길이가 얼만지, 어떤 표현이 없는지. 세어본 항목이 그대로 검수표가 됩니다. 새로 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그 결과물을 짧게 줄여서 정답 예시로 만듭니다. 다만 길이 감각은 원본과 비슷하게 남깁니다. 마지막으로 왜 이게 좋은 결과물인지를 한 문단으로 적으면 업무 정의서가 됩니다. 이 순서로 하면 3장을 만드는데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주의할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측정은 표본이 작습니다. 조건당 5에서 7번입니다. 비조건은 5번 중 2번이 응답 실패라 성공한 3번만 썼습니다. 그러니 방향을 참고하시고 각자 업무에서 다시 재보시는 게 맞습니다. 둘째, 모델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검수표에 고객 정보나 주문 번호를 예시로 넣지 마세요. 문서가 재사용될 때마다 그 데이터가 따라다닙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답 예시만 주면 구조는 100% 잡히지만 불량 규칙은 0%였습니다. 검수표만 주면 불량, 금지 표현, 형식까지 100% 지켜졌습니다.
3장을 다 주면 편차가 44자로 가장 작았습니다. 하나만 만든다면 검수표, 둘이면 검수표와 정답 예시, 셋이면 업무 정의서까지입니다. 오늘은 검수표 내에 줄만 만들어 보세요. 지금 하는 반복 업무 하나면 됩니다. 여러분 업무에서는 어떤 항목이 검수표에 들어갈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같이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검수표를 AI가 스스로 돌리게 만드는 방법을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